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좀 시장이 가려나 했더니 4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멈추고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CPI 지수를 확인하고 나서 미증시에서도 실망 매물이 초반에는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3대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 증시에서는 나왔었죠. 이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까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보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또 연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연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힘든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 줬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의 낙폭이 조금 확대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우려감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만큼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죠. CPI 지수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일 이제 금리 발표가 있는데 많은 시장의 예측은 결국에 동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CPI 지수가 좀 불안전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CPI 지수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동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이 발표에 앞서서 좀 관망을 하거나 좀 그 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동결을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항상 좀 겁을 많이 줬었죠. 예를 들면 동결이 돼 앞으로 위기가 닥쳐오면 얼마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내일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좀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2,505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2,50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게 되고 5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505포인트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안전한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요소들이 해소가 다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저는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옵션과 선물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 결국에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종목은 좀 안 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내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종목을 갈아타서 갑자기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시장일수록 좀 마음을 차갑게 머리도 차갑게 이렇게 시키시면서 눌림목 구간에 매수하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게 되면 이번 장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로 또 기대감도 되시겠지만 또 불안감도 되시겠죠. 최대한 이 15분 동안의 그 불안감 그리고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 어렵네 님께서 보내주신 메가터치입니다. 6,07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메가터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메가터치 종가는 5,430원에 마무리해주면서 8%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제 종목 상담에는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많이 상담을 하시는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야 될 부분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제 제가 입에 닳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맞습니다. 많이 드렸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신규 상장주 들어가는 규칙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2년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중을 10% 미만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 오신 분도 좀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 SDI 쪽이랑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과연 적정 주가인지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트에 반영이 됐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보통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메가터치는 이런 데이터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메가터치는 잠재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IPO 공모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었고요. 그리고 성장 잠재력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 내 매수가까지 올랐을 때는 비중을 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다,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50% 정도는 꼭 덜어내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터치 본전가에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요. 두 가지 규칙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은 2년 정도는 지켜봐라. 이 신규 상장에 관한 철칙이셨고요. 두 번째는 10% 비중 정도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OT 베쿰입니다. 미라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대응 분석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고 LOT 베쿰 오늘 종가 19,46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LOT 베쿰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다가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충분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2만 원대시죠. 2만 800원대신데 지금 지지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8,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차트가 이 위치만 오게 되면 저항을 받았던 과거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지지선, 이 저항선을 뚫어졌을 때는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다시 한번 주가가 쭉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같은 저항선인 18,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방의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LOT 베쿰 같은 경우에 수익까지 보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기는 하나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덜어내신 이후에 나머지는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수익권으로 수익
수익권으로 1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캠시스입니다. 1,709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캠시스가 역사적 신저가가 10월 20일 날 있어요. 1,300원에 마무리를 해줬었는데 오늘 종가는 1,413원이었습니다. 캠시스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캠시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료적으로 엮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얼마든지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 2018년 말쯤에 저가를 1,300원 정도 찍어줬죠. 아직까지는 저가 이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차트상 굉장히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700원, 1,7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오히려 먼저 파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이제 저가도 이제 넘어서 계속 지하실을 파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많은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좀 잡고 있겠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각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히려 내려올 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오빠야 네다님께서 보내주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2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입니다. 이거 수익 중인데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저조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 종목만큼은 24.82%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어요. 지금 수익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어느 정도 매도는 하셔야겠죠?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지금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자, 비중이 20% 정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손절가는 31,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XL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회복 기대감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내려가 줄 수는 있어요. 내려가 준다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쭉쭉쭉쭉 빠져서 지하실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건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데에는 의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올라가 줄 수 있다. 다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리게 되면 지금 위치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손절가는 3만 원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반도체 업황이야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퀄리타스 반도체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31,000원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지연맘님께서 보내주신 LVMC 홀딩스입니다. 2,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6% 비중 있으십니다. LVMC 홀딩스 오늘 2,475원의 종가 형성해주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65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또는 이 이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은 6%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는 비중이기는 하십니다만 역시나 저는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그림에서 이제 우상향하는 채널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기는 하나, 어쨌든 지금 1차적인 목표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마침 또 저항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올라와도 다시 본전 찔끔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전가에서 털어내신 이후에 다시 저점 잡았을 때 다시 잡는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가격대가 다시 한번 2,200원대, 2,3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전가까지는 홀딩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때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 또는 매도를 하세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내려갔을 때 저점에서 잡는 게 이 종목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 중간 영역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 자체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대응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또 빨리 다음 종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도님께서 보내주신 베셀 종목입니다. 4,050원 매수하셨고 비중 30%로 조금 되시네요. 많이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베셀이 역사적 신저가가 12월 7일 날에 달성됐습니다. 1,281원에 마무리가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상승의 여력이 보이나 싶긴 하거든요. 베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베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저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굉장히 단순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체가 되냐면 디스플레이 터치 개념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전기차 같은 자율주행차 같은 수요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품 관련주들은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매출도 이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업황적인 부분을 떼놓고 봤을 때도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고점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주가가 얼마든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지금 베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멈추고 완만하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횡보하는 옆으로 가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고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워낙 이제 매물대가 두꺼운 부분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 속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으나 얼마든지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좀 마음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 가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코난테크놀로지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입니다. 38,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 코난테크놀로지 오늘 31,55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나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8,000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거의 뭐 10배, 9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하락을 멈춰줬어요. 하락을 멈춰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을 멈춰준 이후에 결국에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좀 횡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박스권 상단은 44,000원대에서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는데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딱 마무리가 된 만큼 이 종목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딱 박스권 매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시는 개념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매수가 자체는 좋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를 확 낮춰버리는 게 네.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 가격대는 38,000원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이때 50% 정도는 덜어내셔도 좋고 전량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부근이 25,300원대 이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권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주세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이 톡방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습니다. 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톡방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열공님께서 방송을 여러 번 봤는데 청계기법 배우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청계기법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계기법 오늘도 포착 조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계기법을 먼저 알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일반 투자자와 세력 딱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세력입니다. 그러면 왜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세력들은 자금이 많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가벼운 종목들은 자기 맘대로 가져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투자자가 많이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가자. 맞습니다.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하냐. 그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알면 누구나 다 돈 벌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매집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통해서 세력들의 좀 이상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요.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윗꼬리 달린 매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크게 나왔다. 이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복잡해지고 난 아직 지지선 저항선 긋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런 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세력주들을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검색식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고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다 따라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1000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00개 기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매수하고 또 손절 라인은 어디고 그리고 이 1000개 기법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까지 제가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00개 기법의 핵심은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력을 왜 봐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수익이랑 연결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할 때 세력
세력들은 슬금슬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고민이 되시겠죠. 도대체 저 세력들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체크를 하는 걸까라는 부분들이 드실 텐데 그런 기법들을 다 모아서 1000개 기법에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 포착 조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000개 기법은 어떤 부분에서 포착이 되는 걸까요? 네, 1000개 기법 포착 조건이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먼저 이 텍스트와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텍스트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보통 세력들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횡보할 때 매집량을 굉장히 늘려놓고 그 이후에 뉴스나 호재를 통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한 이 처음부터 내가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올릴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보통 짧게는 뭐 2-3달, 길게는 1년, 2년씩도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뭐 넣어놓고 2년, 3년 기다리는 건 너무 기회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종목, 이미 매집을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제 막 상승하는 그 시발점에 우리는 매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마저 아껴드리는 게 바로 1000개 기법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거래일 전 대비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얘기만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을 딱 받아가셨다. 검색식을 안정적으로 딱 설치를 하시게 되면 종목을 검색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좋고요. 내가 좀 유심히 봤던 종목인데 이거 매수할까 말까 이런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던 종목들은 언제 매수해야 되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00개 기법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 명확한 기준 속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이든 검색을 했을 때 이 기둥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영롱하게 떠 있는 딱 눈에 띄는 기둥이 보이실 텐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게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언제 매수를 하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계단이라고 있는데요. 1000개 계단이기 때문에 이 계단이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이 3개가 보이실 텐데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라 색깔이 있는 게 두 번째 계단, 그리고 가장 상단에 빨간색 굵은 선이 세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둥, 1000개 기둥을 확인하신 이후에 빨간색 계단을 캔들이 터치를 해줬을 때 가격이 올라와줬을 때 우리는 과감 없이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검정색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한국 무브넥스, 반도체 관련주인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 매수를 해서 9,420원까지 무려 9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매수하는 거랑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 1000개 기법을 받아가서 매수하시는 거랑 매수 타점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1000개 기법으로 포착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냐?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세 번째 계단에 매수를 하고 이 검정색 라인 만약에 이탈해주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폭이 얼마나 되세요?
너무나도 작죠. 그래서 손절폭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5%에서 10% 내외. 그리고 상승은 최소 20%에서 크게는 90%, 100%, 150%까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수익을 볼 때는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예요. 바이오 관련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2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둥이 단시간에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양이 좀 더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에 캔들이 올라타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감 없이 매수를 하면 되고, 검정색 라인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국 무브넥스를 보셔도 그렇고요. 현대바이오를 보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승했던 그 기간이요, 길지가 않아요. 뭐 5개월, 6개월,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뭐 2, 3개월 내에, 짧으면 한 달, 뭐 더 짧으면 일주일 내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 매매 원칙이 좀 없다, 내가 항상 매매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손실만 보셨던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개기법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주식 매매 경험과 상관없이 멘토님의 매매 타점과 똑같은 매매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매력점이 바로 이 천개 기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나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 천개 기법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오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저희가 천개 기법의 또 다른 별명으로 상한가 포착기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목표가가 5,000원이었는데 6,12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50%를 넘겼죠.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CXL의 선두주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CXL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개념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네오셈 놓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이 제가 추천드렸던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네. 제가 11월 10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오셈 제가 추천을 했을 때는 좀 의아한 이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던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거, 그것도 천개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미리 저는 네. 이 종목을 다 말씀드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 받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문가가 되어서 종목들을 포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CXL이 도대체 뭐냐? 그쵸. 궁금하신 분들이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나 봐요. 그죠? 모르겠어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술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수렴이 되냐면요. 전력은 적게 들면서 반도체 크기는 작게, 처리 속도도 적게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발달되면서 HBM 쪽 반도체 메모리 칩이 굉장히 두각을 받았잖아요. 그쵸. 이 HBM보다 좀 더 전기는 적게, 그리고 처리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크기는 작게 나오는 게 CX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BM의 좀 업그레이드된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되게 저를 신기하게 보시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 HBM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올해 하반기에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럼 이 CXL에 대한 기대감은 더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오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트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차트상으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개발 속도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게 바로 네오셈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CXL D램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게 바로 네오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XL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재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오셈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천개 기둥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가장 좌측에 천개 기둥이 떠져 있는 첫 번째로 나와져 있는 천개 기둥이 보이실 텐데, 자, 이때 매수가가 3,000원대예요. 그 이후에 6,700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면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계단,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주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으면 홀딩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네오셈 거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서 다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세력들의 흔적이 포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이 떠주기 그 전에는요. 오랫동안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굉장히 공들여서 이 종목을 오랫동안 매집을 했다라는 증거고 그 매집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상승을 해준 이후에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건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기둥이 떴을 땐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과감 없이 손절을 해주면 된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천계기법 너무 좋아요.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 저도 방송에서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 양심상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세상에 그런 매매법, 그런 기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승률이 높은 매매법을 가지고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손익비를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천개 기둥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10일 날 이 기둥이 나와줬고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라? 과감 없이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며칠 안 됐어요. 11월 10일이면 거의 한 달 전이죠. 한 달 만에 53%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염을 토해낸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면서 이제는 네오셈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갈 거냐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따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눌렸을 때 사야 될까 이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물대 굉장히 두꺼운 부분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신규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고 전고점 부근인 6,780원 부근에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좀 내가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구간 잡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세한 디테일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네오셈 살펴봤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전고점이 7월 17일에 6,78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5,000원으로 잡아봤지만 지금 이미 목표가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서 6,780원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 신규 관점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신 만큼 눌림목이 언제 나올까 이런 부분들 언제 따라 타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QR코드가 보이는데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YBM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고 목표가로 4,600원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까지 오르면서 6,260원에 좀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랑 좀 연관이 있는 정치 테마주로 또 묶이더라고요. YBM넷 요새는 뭐 정책 관련된 이슈로도 묶이는데 정치 테마주로도 또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시원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또 변동성이 클 것 같기도 해요. 좀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인맥 관련주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인맥 관련주는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주는 진짜 조심성 있게 들어가시거나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만 잡게 되면 이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단시간에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인맥 쪽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게 정책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정책 관련주로도 엮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준석 쪽으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뻔하다라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지만 답은 뻔합니다. 뭐 교육, 그리고 저출산, 일자리 거의 세 개 쪽에서 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교육, 저출산 관련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교육 관련주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여기에 세력들의 매집 흔적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는 눈도 기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천개 기법이란 도구가 얹혀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승률, 수익률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BM넷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아이러닝 이쪽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즘 핫하다라는 테마 지금은 조금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AI 테마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쪽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AI 관련 AI 교육 쪽으로 봐도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일 날 추천드렸었고 결국에는 이 천개 기법의 위력으로 57.28%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YBM 넷을 여러분들이 천개 기법으로 천개 기법으로 검색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요. 굳이 허기용 전문가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개기법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시점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역시나 하락해준 이후에 저점 잡고 횡보를 해줬습니다. 짧은 기간 횡보를 해줬지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터치해줬을 때 우리 과감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YBM넷 같은 경우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만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 52주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YBM넷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면서 57.28%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도 되냐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천개 기법으로 포착되는 종목이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시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시는 게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단타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괜히 단타했다가 실력도 없는데 물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맥 테마주, 정책 테마주, 여기에 AI 테마까지 묶이면서 YBM넷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따라타시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다양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입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목표가로 55,100원이 제시가 됐었고 어제 59,000원까지 간 종목입니다. 내년에 국내 풍력 시장이 이제 개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어제까지는 사실 풍력 테마가 정말 잘 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게 좋겠죠. 조금 눌렸다고 해서 이제 풍력 이제 벌써 끝난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의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줄줄이 하락하면서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근래까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슴을 아파하셨을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해상풍력 관련주인 CS 윈드가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풍력이 아니라 다시 다른 쪽으로 뭐 원자력이라던가 다른 쪽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정책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똑똑하시네요, 역시.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자, 고금리가 왜 영향을 끼치냐면 해상풍력이나 이런 에너지 쪽에는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다 어디서 난 돈이겠습니까? 현금이겠습니까? 당연히 대출입니다, 대출. 어디서 대출을 받아왔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빅사이클 시즌도 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가졌고요.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상풍력 쪽이 굉장히 고효율 산업인 게 뭐냐면 이제 육상풍력이 있고 해상풍력이 있거든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바다보다는 아무래도 덜 들기 때문에 육상풍력에 비해서 해상풍력이 몇 배는 그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친환경 쪽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은 분명하나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좀 그 흐름을 멈춰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까지 기대되는 이런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세력들의 매집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1000개 기둥이 2개나 나와줬어요. 그리고 사원제 계단 터치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이 매물대를 타고 올라가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7%의 수익권에 도달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목마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목표가 이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홀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S 윈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리뷰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비아입니다. 11월 29일부터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좀 숲을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그룹웨어 이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AI 쪽이 발전될수록 이제 보안 쪽 테마도 역시나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료 두 개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또 개별 호재로 봤을 때는 역시 그룹웨어인 하이웍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하이웍스가 이제 기업에서 쓰는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 기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인 하이웍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신규 개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14,950원 말씀드렸고 19,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20%죠.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려온다라고 해도 전 저항선, 전 지지선 부근인 16,000원대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시게 되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기다리시면 맛있는 수익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리뷰를 받아봤습니다. 유일하게 가디아만 아직 목표가 살짝 미치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목표가까지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HB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쪽에 요새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주가가 요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들어가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져오는 청계기법 중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오래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좀 짧게 손절가 꼭 지키면서 들어가시는 거 항상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검사 장비가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XL, HBM, 이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그 검사 장비 또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업황을 떠나서 이 나노마이스 장비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나노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이온을 이용해서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검사를 하는 이런 장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정밀 검사 장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에서 CXL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속에서 검사 장비도 고도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HB 솔루션이 좀 주가의 탄력성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HB 솔루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어줬어요. 2,800원 부근에서 6,200원까지 고점을 찍어준 이후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이제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RSI 과매도 구간이 나와준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천개 기둥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늘 종가 부근인 4,535원 부근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예요.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좀 넘어선 부근 5,500원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매물대 뚫어주고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HB 솔루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 이렇게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언박싱 종목은 HB 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손절가, 매수가 확실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만 시장이 빨갈 때는 내 마음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시장이 타라타 하면은 내 마음도 우울해지는 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천개 기둥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어떠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